안녕하세요. 쓰는 유희, 읽는 범위 책방 희희입니다. 열린 출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 에리히 캐스트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정보와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내면의 고유한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에리 캐스트너의 말처럼 외부의 소음이 클수록 내면으로 우리 자신 속으로 파고드는 일이 곧 자기 정체성을 찾는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저자는 쓰기를 그 출구로 삼아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도 했는데요. 지난 회 읽기의 말들에 이어 오늘 책방 희희가 15번째로 준비한 책 은유가 쓰고 유유에서 출간한 쓰기의 말들입니다. 우리 뇌는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미 일정한 범위나 기준이 정해진 것을 끝마치는 일을 더 선호하는 편이죠. 텍스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읽기와 쓰기 중 하나를 고르라면 많은 이들이 읽기를 택할 것 같은데요. 쓰기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과 같고 읽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처럼 글을 쓰는 수고로움을 어떻게 꾸준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매일 썼는지 돌이켜보았다. 자유기고가로 일하면서 매일 썼다. 대략 원고지 20매 내외 분량을 날마다 빼곡히 채웠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쓰지 않을 도리가 없었고 매일 쓰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고 나아지니까 힘들어도 재미있었다. 그 사이 내 생활은 글쓰기 체제로 구획됐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꽤나 물질적이고 구조적이다. 어떤 당위도 돌아오는 끼니 앞에 무색하다. 먹고 살기 위해 아침, 저녁, 지옥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퇴근 후 매일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걸 나는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알았다. 아주 체력이 좋다면 모를까. 난 힘에 겨워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 수입의 불안정보다 글쓰기의 불안정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욕구가 글쓰기라는 걸 깨달았고 그것에 전념하기 위해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투신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가 좋아 이렇게 매일 쓰는 그녀도 글감이 떠오르지 않거나 잘 써지지 않아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는데요. 아무 방해 없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싶을 때,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인데 도통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종종 카페를 찾는 저에게도 참 공감이 가는 문장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트북을 켠다. 하늘은 관대하나 화면은 단호하다. 이제 여기다 무얼 쓸 거냐고 노려보는 것 같다. 글감이나 주제가 명확할 때보다 막연할 때가 많다. 그래도 카페에 왔고 커피를 마셨고 옆자리에서도 몰두하고 있으니 나도 덩달아 시작한다. 첫 문장이 매겁다. 2-3시간 지났어도 한 페이지 간다 안 간다. 내용도 우물거리고 산만하다. 자기가 쓴 이상한 글을 봐야 하는 형별을 면하려면 계속 다음 문장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요란하게 써내려간 글을 정작 퇴고 과정에서 버릴 때가 많다. 어쩔 수 없다. 종래는 폐기될 이 엉성한 잡문을 개워내야 단단한 문장이 끌려 나온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 카페는 글쓰기 작업에 최적화된 장소라기보다 글쓰기를 미루고 싶을 때 글쓰기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입구다. 방해 없는 시간으로 열린 틈설이다. 헨리 데이비 소로는 글쓰기에는 어떤 것도 운 좋게 찾아오지 않는다. 글쓰기는 어떠한 속임수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문장은 기나긴 수련의 결과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게 되는 데는 그것을 향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쓰기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매일 쓰는 수밖에요. 또한 저자는 읽기와 쓰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재미난 비유를 듭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어떤 작가를 좋아하고 어떤 책을 읽는가, 글쓰는 사람에겐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지표가 된다. 읽기가 쓰기를 낳으니까. 이런 원리다. 좀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데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면 신기했다. 내가 상추를 먹으면 아기가 초록색 똥을 싸고 내가 김치를 먹으면 빨간색 똥이 나왔다. 모유가 아기의 투명한 몸을 통과해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다. 활자도 비슷하지 않을까? 머리도 몸의 일부니까 섭취한 것에서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정직하게. 이로써 우리는 읽는 것이 곧 쓰는 것의 연장임을, 읽기가 쓰기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쓰여진 글은 누군가 읽을 테니 자연히 그 반대도 성립이 되고요. 결국 글쓰기는 자신이 섭취한 것들을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새롭게 재구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섭취하느냐에 못지않게 자신만의 기준으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걸러내는 일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장 인상 깊은 한 구절로는 저자가 자기 확장으로서의 글쓰기를 말하는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219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좋은 글은 자기 몸을 뚫고 나오고 남의 몸에 스민다. 글쓰기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는 작업이다. 나뿐이던 세상에 남이 들어오는 일이다. 자신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쓰기의 작업이 살아온 문화, 환경, 교육 수준이 다른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글쓰기가 가진 매력이자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쓰기를 출구로 삼은 저자처럼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출구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진행 범위 작가 유희, 책방 희희였습니다. 저희는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